주가가 떨어지면 마음이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요? 주위에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 많이 계신가요? 보통은 많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잃는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오늘은 성공한 투자자들이 하지 않는 우리의 투자를 실패로 이끌 수 있는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런 행동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안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대부분 주식 투자로 성공한 얘기들만 하는데 막상 내 주위에서는 주식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서도 그래요. 저도 직장인인데 다들 주식에 대해서 관심은 많아서 회식 자리에 가면 주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얼마를 벌었냐고 물어보면 딱히 대답이 없어요. 신기하죠? 성공하는 주식 투자자들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실패하는 투자자들이 범하는 안 좋은 습관이나 실수를 좀 덜하는 투자자들이 아닐까요? 오늘은 주식 투자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 3가지와 이것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주식할 때 크게 망가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하는 행동입니다. 주위에 이런 경우 많지 않나요? 주식 투자를 성공했다고 하는 아는 형이 어떤 주식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해줘요. 근데 이게 하나의 투자의 아이디어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그렇게 알게 된 주식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보지 않고 공부해보지 않고 무지성으로 사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주위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경우입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운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운도 결국엔 실력이라는 확률에 수렴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운이 좋아서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주식 추천해준 형을 볼 때마다 그 주식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형 탓으로 돌리기도 하겠죠.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경우에요. 언제나 투자에 대한 선택과 책임은 스스로 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투자에 대한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무지성으로 하면 돼요? 관심이 생긴 주식이 있다면 종목에 대해서 스스로 분석해서 판단을 해봐야 돼요. 두 번째는 바로 감정에 휘둘린 투자입니다. 우리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마크로, 거시경제 지표 분석도 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성장성이 높은 산업도 찾아서 그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실적을 내기 시작한 주식을 찾아내고 또 그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도 판단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좋은 주식, 즉 주가가 장기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찾았다고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지점은 그렇게 찾은 주식도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는 단기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내부, 외부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은 불확실하고 주가의 변동성은 당연하다인 거죠. 주가의 변동성은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산 주식의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때 사람의 심리 상태가 개입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로스 어버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심리적 오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로스 어버전은 사람은 같은 양의 이익, 예컨대 플러스 1,000만 원보다 손실, 예컨대 마이너스 1,0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더 크게 심리적으로 동요한다는 거예요. 이런 심리적 동요 상태가 오면 어떻게 돼요? 사전에 논리적으로 판단했던 근거들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그 근거에 대한 나의 확신 수준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맞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합리적인 행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소위 뇌동매매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내가 구축한 투자 포지션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손절이 나가면서 포지션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관련해서 달러라는 사람이 쓴 Quantitative Analysis of Investor Behavior에서 보면은 통계적으로 감정적으로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연평균 약 5%의 손실을 더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 결정을 하기에 앞서 내가 감정에 휘둘린 상태에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세 번째는 내가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과도하게 확신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전문가들도 전문적이라고 믿었던 예측에 의존했다가 큰 손실을 봤어요. 베어스턴스라는 IB 하나가 날아가기도 했죠. S&P 500 지수가 2008년에 약 38% 하락했는데 전문가들 또한 이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지수 평균이 38% 떨어졌다는 것은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반토막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많은 손실을 입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 예측하고 예측하는 것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주 높은 확신 수준을 가진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이 또한 편향의 한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확신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본인이 예상했던 방향과 반대로 시장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손절할 수 있는 시점을 놓치고 소위 물리게 되는 거죠. 물리면서
손실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이 나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 놓는다. 바로 시장 변화에는 대응이 포인트입니다. 정리하면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행동 뭐예요? 첫째,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기. 둘째, 감정에 휘둘려서 투자하기. 셋째,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과도하게 확신하기. 이 세 가지만 안 해도 주식 투자로 크게 망하는 경우는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위에 세 가지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이나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애초에 택한 투자 기간 전략이 뭐예요? 단기적인 주가의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단타하거나 스캘핑 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주식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그 가치에 수렴한다고 믿고 미리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장기적인 호흡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로 예전 영상들에서 정했었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신중히 고른 주식들을 기반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주식 간 상관관계로 인해서 통계적으로는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의 총량을 줄일 수 있어요. 포트를 구성하는 종목은 대략 10종목을 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종목이 넘으면 SPY 같이 그냥 지수를 추종한 상품을 사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바로 투자 다이어리를 쓰는 겁니다. 투자 실행 전에 투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투자의 성과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계획대로 행동하는지 추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행동도 스스로 관찰하고 기록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투자 다이어리를 쓸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투자 다이어리에는 투자 실행 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내가 실제로 행동한 일자별 투자 내역을 적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도 포함해서요. 스스로의 투자 행동에 대해서 프로 바둑 기사들이 하는 것처럼 복기를 해보는 거죠. 이를 기반으로 잘한 점은 강화하고 잘못한 점 혹은 부족한 점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거죠.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하잖아요. 투자 심리학에서 자기 인식은 투자자가 스스로의 투자 결정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는 투자에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인식은 투자자들이 스스로 가진 편향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돼요. 투자자들은 종종 알고 있는 정보나 시장 예측에 대해서 과도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혹은 손실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편향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나의 행동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할 수 있어야 어디서부터 개선할 수 있을지 알 수 있고 그런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이런 시선을 유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즉 뇌동매매를 방지하는 방법이 바로 투자 다이어리를 꾸준히 쓰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투자 다이어리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투자자로서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행동을 방지할 수 있는 거 정리하면 뭐라고요? 첫째, 장기 투자. 둘째, 포트폴리오를 통한 분산 투자. 셋째, 투자 다이어리 쓰기. 오늘은 이렇게 투자자가 하면 안 될 행동 세 가지와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야기한 투자 마인드와 방식들을 우리의 투자 활동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적어도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은 확연히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예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말했던 첫 번째 원칙, 바로 잃지 않는 거죠. 그러한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방법들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 다이어리를 쓰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첫 번째,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기. 둘째, 감정에 휘둘려 투자하기. 셋째,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과도하게 확신하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를 범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행동 세 가지 뭐라 했죠?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한 분산 투자, 투자 다이어리 쓰기. 처음에 들으면 약간 생소할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참을성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확률 게임을 하다 보면 뭐예요?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간다는 거죠. 확률은 결국엔 자연법칙에 수렴하잖아요. 가격도 결국에는 가치에 수렴하게 됩니다. 시장을 알고 나를 알면 뭐예요? 시장에서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이기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니까 남들이 하는 노력보다 조금만 더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1:1 코칭, 컨설팅 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상은 무료로 제공되고요. 다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태평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